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천장 크레인 기출문제 2015년 10월 10일자 41번부터 6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40번까지 풀어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41번부터 60번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4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15년 10월 10일 필기 기출문제 앞에 동영상 두 군데에서 40번까지 풀어드렸고요. 오늘은 41번부터 마지막 6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기브 크레인에서 줄거리 작업자의 위치는 줄거리 작업자의 위치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외우셔야 될 거예요. 기복 선회장치 45도 위치, 여기에서 줄거리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선회 방향의 45도 위치입니다. 45도 위치.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2.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는 다 아시겠지만 힘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죠. 방향이 있고 작용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점, 작용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얼마나 큰 힘으로 하는지 1톤이다, 2톤이다 이런 크기, 힘의 방향, 작용점, 힘의 크기 세 가지가 3요소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3번 줄거리 방법 중 훅거리 종류가 아닌 것은 요거는 지금 제 줄거리 방법 설명해 드린 그 요점 정리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꼭 되시고요. 줄거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꼭 물어보니까 요거는 꼭 익히시고 가셔야 됩니다. 줄거리 방법 종류에는 짝감기 거리, 어깨 거리, 짝감기 거리 두 개가 똑같은 게 같이 1번하고 4번 보기는 같은 거고 어깨 거리 짝가마 어깨거리라고 있어요. 짝가마 어깨거리인데 아마 여기 빠진 것 같고요. 이중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거리라는 게 없어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줄거리 방법은 꼭 익히시고 가셔야 돼요. 44번 와이어 손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와이어는 사용 중 시브 및 드럼 등의 접촉에 의해 마모가 생기는데 이때 직경 감소가 7%시 10% 이상 시 교환한다. 맞는 얘기죠. 사용 중 소선의 단선이 전체 소선의 50% 너무 많죠. 10%입니다. 10%. 요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10% 이상 되면 교환한다. 50% 아닙니다. 와중이 들어올릴 경우에 소선이 맞부딪히게 되어 피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맞고 4번 열을 용량 강도가 저하되는데 이때 심강이 철심일 경우 300도씨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심강이 섬유가 아니고 철심일 때 강철일 경우에 300도씨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45번 24 본신 6고임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할 경우 원상용 드럼과 와이어 로프의 지름의 최소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뭐죠? D와 라지 D 드럼과 와이어 로프의 지름과의 관계는 20이죠, 20. 그럼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24번씩 6곰이 상관없습니다. 지름과 지름의 비이기 때문에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마찰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와이어로프의 그 마모가 생기는 거니까
지름과 지의 비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몇 고임이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살짝 꼬원한 문제인데 답은 1번입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46. 크레인 권상장치에서 절단 하중 37.7톤이 되는 파이 25mm인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서 두 줄 내려와 설치되어 있다. 이 로프에 몇 톤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단 안전율은 6이다. 파이가 25mm다. 절단 하중이 37.5다. 그래서 파이 25mm는 상관없어요. 25mm든 뭐 30mm든 50mm든 그 파이 지름이 강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7.7톤 37.7톤이 로프의 절단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파단 하중. 파단 하중이면 안전율이 6이니까 안전율이 6이니까 파단 하중에서 안전율 6을 나눠주면 6, 6이 36 해서 한 6톤, 6점 몇 톤 되겠네요. 6점 몇 톤. 6점 몇 톤인데 이퀄라이저 시브가 있죠. 그럼 이 밧줄이 지금 두 개잖아요. 밧줄이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여기 하중이 걸리는 거죠. 하나, 두 개니까 12죠. 12. 한 줄에 톤씩 곱하기 12. 답은 2번입니다. 하중을 나눠 가지는 거죠. 하중을. 콜라이저 시브가 있기 때문에 하중을 양쪽으로 나눠 가집니다. 이게 외줄로 매달려 있다면 6톤밖에 안 되겠지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중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12톤까지 사용 가능하다. 47번 와이어로프의 세기 고정 방법은 방법원이 아니고 방법은이겠네요. 방법은 이게 이제 그림이 조금 있는데요. 1번은 클립 고정법이죠. 1번은 클립 고정법. 2번이 세기네요. 2번이 세기고 3번이 합금. 4번은 스플라이스. 엮어서 사용하기. 엮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8. 건설 현장에서 와이어로프 방법이 아닌 것은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부타가 많네요.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1. 파단 상태 점검 있죠. 제작 방법까지 점검할 수는 없죠. 현장에서. 형상 변경, 그 다음에 마모 및 부식 상태. 답은 2번입니다. 49번. 그림은 작업자가 크레인 운전자에게 어떻게 운전하라는 수신호인가? 네,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꼭 나옵니다. 위로 올리고 있죠? 훅을 올린다. 그것도 신호책에 제가 요점 정리해드린 거 있습니다.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꼭 돌려보십시오. 본만 보셔도 뭐 이해가 많이 가시니까 본 보시고 문제 푸시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훅을 올린다. 훅을 내린다는 요 팔이 내려가고 바닥에서 돌리겠죠? 훅을 돌린다가 아니고 훅을 올린다죠. 네. 죄송합니다. 훅을 돌린다가 아니고요. 훅을 올린다. 훅을 어떻게 돌립니까? 1번 아닙니다. 2번이 답입니다. 시험 칠 때도 보기를 똑바로 안 읽고 아는 문제라고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면 이렇게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50번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고 절단 하중이 2만일 때 안전 하중은 나누기 5 하면 되죠. 5, 4, 20, 4,000. 답은 4,000입니다. 답은 4,000. 51. 다음 중 일반적으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할 경우 안전상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기, 타이어, 건설 기계, 선반 등 절삭 가공. 답은 4번이죠. 장갑이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는. 52번. 다음 중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마스크 종류는 산소 결핍이니까 송기 마스크죠. 이건 이 마스크입니다. 산소 결핍입니다. 가스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방독일 거고요. 먼지가 많을 때는 방진이고
가스 마스크라는 게 방독 마스크하고 비슷. 어쨌든 답은 아닙니다. 53번. 다음 중 전기 화재 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소화기.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포말 소화기입니다. 포말 소화기는 요즘에는 많이 안 쓰이는데 예, 거품이 나는 소화기예요. 뿌리면 액체가 나와서 막 거품이 나서 탄소를 끕니다. 불을 끕니다. 이산화탄소도 섞여 있고 포말 소화기입니다. 근데 액체이기 때문에 전기에는 그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54번. 크레인 인양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크레인 인양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호자는 원칙적으로 1인이다. 예, 원칙적으로 1인이다가 아니고 신호자는 무조건 1인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뭐 작업이 복잡하니까 2인도 무방하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1인만 해야 됩니다. 신호자는. 그다음에 2. 신호자는 크레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 안전한 위치 아까 문제에도 나왔죠. 45도. 기복 45도 위치. 2인 이상의 고리거리를 작업 시에는 상호간에 소리를 내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 원상 작업 시 지면에 있는 보조자는 와이어 로프를 손으로 꼭 잡아 화물이 흔들림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손으로 잡아서 와이어 로프를 흔들리지 않게 하다가 자기가 딸려가요. 화물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칩니다. 이건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화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납니다. 55번. 다음 중 안전보건 표지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지, 2. 성능, 3. 지시, 4. 안내. 성능 표시죠. 네, 성능 표시. 요거 이제 안전보건 표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에 대한 그 요점 정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 네. 일단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경 금지라고 그랬어요. 안경 금지. 안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안경 금지. 이게 안전보건 표시 종류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요. 안경 금지. 경은 뭡니까? 경고 표시죠. 경고 표시. 네, 금지 표시, 지시 표시, 안내 표시. 색깔도 표시 알고 계셔야 돼. 금지 빨간색, 지시 청색, 안내 녹색, 경고 노란색, 까만색 뭐 이렇게 다 아셔야 돼요. 56. 다음 중 사용 구분에 따른 차광 보안경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광입니다. 차광. 자외선용, 적외선용, 용접용, 비산 방지용. 차광이니까 비산 방지용은 먼지죠. 먼지 때문에 쓰는 거니까 차광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57번. 산업인데 산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또 산업이죠. 산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정의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 정의에 대해서 저도 한 번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일상생활 아니고 답은 4번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답입니다. 4번 되겠네요. 58. 무거운 건물을 들어 올릴 때에 주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항으로 장갑에 기름을 묻히고 든다. 왜 장갑에 기름을 묻히고 듭니까? 틀린 얘기고 일단 적합하지 않은 거고요. 이게 답은 1번 되겠네요. 가능한 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다. 장비를 이용하면 가능하면 편하죠. 안전하고.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균형을 잡는다. 맞죠? 약간씩 이동하는 것은 지렛대를 이용할 수도 있다. 59. 산업재해 원인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직접 원인 중에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불안전한 행동은 근로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것. 근로자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허가 없이 장치를 운전한다. 이거 근로자가 잘못한 거죠.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 이건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죠.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3번 결함 있는 장치를 사용. 결함 있는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개인 보호금 사용.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머 사용 시 산업의 해머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머 사용 전 주의를 살핀다. 맞고 담금질한 것은 무리하게 두들기지 않는다. 담금질한다는 게 강화 처리됐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해머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머가 튕겨나가서 다치. 한번 해머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처음부터 강한 힘을 사용하다. 아니죠. 예. 처음에는 약하게 두들기다가 다리가 잡힐 때 강하게 치는 겁니다. 대형 해머를 사용할 때 자기 힘으로 적합한 것을 한다.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2015년 10월 11일 필기 기출문제 6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 전체 60번까지 한꺼번에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70점 이상, 70점 중반, 80점, 90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70점 중반대는 나오셔야지 시험 치러 가셔서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60점대가 나왔다, 60점 초반이다, 뭐 턱걸이를 하신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합격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이 한 5문제는 최소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계속 새로운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듣보잡 문제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70점 이상, 70점 중반 정도 이렇게 나오시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또 요 밑에 예를 또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